안녕하십니까, 무장입니다. 저희 직원들이 다들 병원 가봐라 당장 이거 너무 보기가 안 좋다. 그래서 기아차를 타고 네이버를 검색해서 훈 한의원이라는 곳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요. 오늘의 주제는 제가 한의원을 가는 부분도 앞에 약간 할 거지만 베트남에 제가 6년 살면서 겪었던 로컬의 의료, 그다음에 병원, 약국 등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끝까지 쭉 보시면 제가 경험했던 이 베트남 로컬의 그 의료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. 안녕하십니까, 모장입니다. 그 보시죠, 눈이 너무 많이 부었죠. 검색해보고 이군에 있는 한의원에 왔습니다. 아무래도 다들 자꾸 병원 가보라고, 병원 가봐야지 그냥 참고 버틸 게 아니라고 해서 우선 한의원에 잠깐 와가지고 검사를 받아볼 건데요. 이 병원 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코리아 한국 써 있고 제가 좋아하는 스피드카 신고 왔는데 큰일 났네요. 좀 쪽팔리네요. 우선 한의원에 들어가서 상담 받아보고 왜 이런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하셔가지고 좀 얼굴이 많이 부으시는 것 같은데 조금 신장 쪽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붓기도 조금 금방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장려 나오게 하고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상담을 잘 받고 이 건너편에 물리치료하고 침 맞는 이곳에서 되게 깔끔하고 잔잔한 음악으로 15분 정도 침을 맞았는데요. 좀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. 훈한의원 정말 깔끔하고 미니멀리스트인 것 같아요. 깔끔하게 30만 동 수납하고 마쳤습니다. 네. 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스피드카와 함께 집으로 가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훈한의원에서 진료 잘 받고 인생샷도 오늘 처음 찍었네요. 인생 처음으로 침도 맞았는데요.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피가 안 돌아서 심근경색이 오거나 어마어마한 공포 속에 떨었던 그런 위험한 질병은 아니었고, 그냥 간이 안 좋고 신장이 안 좋아서 좀 붓기가 있고 피로 때문에,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네요. 이 30만 동의 값어치는 글쎄요, 이 불안감을 좀 없애준 그런 금액으로 치면 너무 싼 금액이죠. 2년 됐다고 하는데 원장님도 너무 좋더라고요. 호치민에 계신 분들 불편한 점 있으면 그랩에서 훈한의원 치면 바로 오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왔고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그런지 저기 보이는 랜드마크 타워가 지금 보이죠? 운동도 할 겸 좀 마음도 좀 편안해질 겸 걸어가면서 영상을 좀 찍어보고자 합니다. 자, 제가 베트남에서 오래 산 건 아니지만 한 6년 정도 살아나가면서 굳이 병치레를 치르지 않아가지고 병원도 별로 안 가보고 약도 별로 안 먹는 체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,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쭉 나열해 보니까 은근히 좀 병원을 많이 갔더라고요. 처음에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어요. 먼 거리를 가야 됐기 때문에 제 빈중에 있는 공장을 갔었거든요. 그러면서 좀 빠르게 땡겨서 가다가 역주행하고 는 오토바이를 미처 못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미끄러 넘어지게 됐는데요. 그때 핸들을 제가 꽉 잡고 있느라고 핸들이 움직이면서 팔이 빠져버렸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때 경험이 있는데, 그 팔이 빠져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직원들이 이제 도와줬죠. 그래서 저를 태우고 병원을 갔는데, 그 병원의 의사가 저희 직원의 주치의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저를 잠깐 체크해 보더니 다른 주소를 주면서 거기 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직원과 함께 또 힘들게 이 팔을 붙잡고 거길 갔더니 그 의사 집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집에서 자기가 직접 팔을 끼워 넣겠다라고 하면서 의자에다 앉혀놓고 막 쥐어짜듯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. 그때
결국 제가 좀 고등학교 때 검도를 좀 오래 해가지고 어깨 근육이 너무 발달해서 자기가 도저히 이 근육이 너무 강해서 끼워 넣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저를 죽어라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포기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다른 병원으로 가자고 해서 저를 차에 태워가지고 조금 큰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뭔가 좀 이상하게 행동하더라고요. 수납도 안 하고 접수도 안 하고 저를 이제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팔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이제 제가 마취해서 깼을 때 잠깐 잔 것 같은데 엄청 개운하게 일어났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팔을 고치고 나서 비용을 나중에 내라고 하더라고요. 저 며칠 후에 커피숍에서 만나서 원래는 뭐 8천만 동 정도 나오는데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 처리를 해서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서 4천만 동만 내라, 반값만 내라. 4천만 정도 너무 놀랐죠. 너무 많은 금액을 달라길래 뭐 보험도 없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다 해먹으려고 병원에서 안 하고 집에 가서 대충 껴맞추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큰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몰래 조용히 이제 그 써먹은 것 같아요. 적당한 그 비용만 내고.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제 별도로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을 제가 다음에 치과에서도 겪게 됩니다.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애니와 함께 다니고 있는데 그 의사가 엄청 친절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고요. 그러더니 뭐 자연스럽게 다음 치료부터는 우리 집으로 와서 치료 받아라. 그러면은 뭐 얼마를 싸게 해주겠다. 저는 이게 내키지 않았는데 애니는 이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이가 문제 있으면 그분한테 가곤 있는데 자기 개인 집에 병원이 차려져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냐 왜 이렇게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베트남 의료 체계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의사를 만들어주는 건 베트남 정부에서 장학금이나 이런 모든 걸 투자해서 의사를 만들고 그 의사가 되면은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적은 박봉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은 근무 시간 이외에 각자들 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진료를 보는 개인 진료를 불법이겠죠 아마 합법은 아닐 것 같은데 뭐 합법적인 불법인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다들 진료를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혹시라도 좀 가짜 의사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문화적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두 번째는 제 애니가 좀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나가지고 병원을 가자고 했더니 자기는 병원보다 다른 데 가고 싶다 해서 저랑 같이 갔거든요. 그랬더니 무슨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쪽 하는 이상한 할머니한테 담배 한 보루를 딱 주니까 막 기도를 하고 향을 피워서 그 연기를 그 두드러기 난 곳에다 막 뿌리면서 뭔가 물을 막 뿌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좀 고쳐내더라고요. 당연히 안 고쳐주죠. 애니가 그런 걸 하고 나서 억지로 끌고 병원을 다시 그 다음날 갔거든요. 병원을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와, 이 사람들 다 어떻게 기다리냐 했더니 그러면은 빨리 끝내고 싶으면은 저기 익스프레스 할 수 있는 코스가 있다. 그래서 가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20만 동 이제 10,000원을 주면은 줄 안 서고 먼저 진료를 받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. 솔직히 엄청 놀랐습니다. 아니 저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20만 동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가? 혹은 야 사람의 시간을 돈 10,000원으로 살 수 있는데 제가 봐서도 3시간 5시간 정도 걸릴 그 오랜 기다림을 20만 동 내고 바로 그냥 논스톱으로 그래서 점심시간에 걸려서 갔지만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부터 불러서 진료받고 약 받고 처방을 받았는데요.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도 에버랜드에 이런 이슈가 있었다가 큰 사회적 문제로 되면서 항의를 받고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금을 더 내면 사파리 기다리는 걸 하지 않고 바로 살 수 있다. 사람의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죠. 이게 병원에서 이게 공공연하게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혹은 내가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느꼈고요. 병원은 이 나라에 로컬 병원이 있고 한국인 병원이 있고 해외 인터내셔널 병원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제 입장에서는 저는 로컬 병원 쪽을 조금 많이 경험을 했고 예전에 애니 친척 중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진 사람이 있거든요. 저도 이번에 좀 몸이 안 좋을 때 그런
두려움이 좀 있었는데, 아무튼 그분이 이제 머리를 좀 다쳤기 때문에 그 병원을 갔는데 거기에는 뭐 오토바이 타다 넘어져서 머리 깨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병문안을 갔는데 이건 병원으로 온 건지 아니면 전쟁터 야전 병원으로 온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냥 철제 침대가 매트릭스처럼 그 큰 공간을 꽉 채우고 있고, 그 위에 사람들은 다 머리를 싸매고 있고, 거기 주변으로는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앉아서 막 있는 그 모습을 보고, 아, 이건 병원이라고 평가하기도 좀 그렇고 난민 수용소 같기도 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로컬 병원, 하지만 그 쩌라이 병원은 되게 유명한 병원입니다. 머리 그런 사람들을 고치는데 엄청 유명한 병원인데, 정말 열악한 그 상황을 보고 야, 베트남의 현실, 그리고 여기 와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더 가지고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하지만 한국 병원을 가면은 좀 좋은 대접을 받고 치료를 할 수 있고요. 이번에 훈환의원처럼 깔끔한 곳에서. 그리고 인터내셔널 병원이라는 뭐 미국계 그런 병원을 가면은 좀 다 비놈 안에도 인터내셔널 병원이 있는데 진짜 엄청 비싸요. 저희가 보험도 없고 외국인이고, 정말 예전에 뭐 감기 같은 거로는 뭐 대부분 30만 원 정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, 어떤 분은 예전에 맹장이 터져가지고 급하게 인터내셔널 병원을 가서 고쳤는데 1,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엄청난 금액이 나왔었다고, 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우선은 인터내셔널 병원은 정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가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, 그런 좀 단점이나 불리함을 가지고 좀 살아가고 있다, 이 병원에 대한 두려움은. 그래서 한국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여기 사는 교민들은 이도 고치고 오고 종합검진 같은 것도 한국에서 잘 받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한국이 정말 좋은 곳이고, 이 베트남에 이렇게 의료 환경이 좀 열악하거나 비싸고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을 가지 않고 약국에서 대충 약으로 때우는 게 일반적인데요. 정말 베트남 다녀보면 약국이 편의점 수만큼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것도 놀랍기도 하지만 또 약을 사러 가면 정말 쌉니다. 개비스콘 한국에서 제가 예전에 먹었을 때 한 1,500원, 2,000원 정도에 하나 사서 먹었던 것 같은데, 베트남에서는 400원, 600원 정도로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베트남의 약이 정말 쌉니다. 그리고 감기나 어떤 것 때문에 속이 안 좋다, 배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약을 주는데 진짜 한 움큼씩을 주면서 3일 동안 먹어라 하면서 약 하나에 막 6알씩 큼지막한 걸로 이렇게 주거든요. 제가 이번에 지금 훈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신장이 안 좋아지고 간이 안 좋고 비장이 좀 안 좋아서 호르몬적에 문제가 생겨서 좀 제대로 이렇게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서 붓고 좀 피곤함이 더 과해진 것 같다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분석을 해봤어요. 이번에 왜 이렇게 간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좀 그랬나. 당연히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이번에 그 오미크론 걸린 것 같다고 애니가 약국 가서 약을 지어왔거든요. 오미크론에 대한 약을. 근데 정말 약이 엄청 큰 거를 5알을 먹어야 되는데 5일 동안 먹으라고 약봉지를 이만큼 갖다 줬는데, 너무 그때는 좀 아프고 빨리 낫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먹었죠. 그래서 처음에 우유랑 같이 먹었다가 탈이 한번 났었고, 그래도 계속 먹었는데 소변을 볼 때마다 약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와, 약이 정말 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역시나 지금까지도 약을 안 먹은 지 오래됐고, 마지막 약은 제가 버렸거든요. 도저히 못 먹겠어서. 아마 그 약의 부작용으로 좀 신장 같은 데 이상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이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게 되는데요. 베트남에서 양도 많이 주고 약도 엄청 세고, 굳이 베트남에서 약을 먹어야 된다면 잠깐 한두 번만 먹어서 빠르게 해결하고, 또 베트남에서 지금 매년 한 번씩 좀 세게 감기를 좀 걸리고 있긴 하거든요. 저도 그때마다 베트남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 좀 나아요. 엄청 세고 먹으면은 정말 떡실신해가지고 깨어나면은 진짜 완전히 늘어졌다 다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좀 약발을 강하게 받는데, 그 약을 먹어야지 감기가 좀 낫고 좀 떨어진다. 한국에서 가지고 온 약들은 아무리 먹어도 그 약효가 좀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 약을 먹고 이렇게 나빠진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을 좀 조심해야겠다. 지금까지 이렇게 베트남의 이 현실에 대해서 로컬스럽게 제가 다른 분들한테
한국 교민들은 다들 한국 병원으로 잘 다니시면서 그렇게 잘 사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건지 그렇게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로컬스럽게 로컬의 삶에서 좀 묻어져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안 좋은 면이겠죠. 어두운 면이 이렇게 의료적인 부분에서 좀 불안감을 가지고 좀 사는 것 같습니다. 해외에 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황제 같은 삶을 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런 분들은 대기업 삼성, 현대, LG 같은 데 일하는 그분들의 이제 회사에서 주는 복지를 받으면서 충분히 잘 사시는 분들이고 직접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복지 혜택이 없어서 조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. 예,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, 이사님들.